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본체를 3D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체를 그릴 때 조립도에서의 본체 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치수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베어링이 들어가죠. 베어링이 들어간 치수는 규격집을 봐야 됩니다. 치수를 확인하면 35mm가 나올 건데요. 이 치수는 자로 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치수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베어링이 들어가는 치수 35는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 정확한 치수가 되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자로 재어주면 되고요. 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여기에 지금 7번 가이드 부시가 여기 결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가이드 부시의 치수와 본체의 치수가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번 커버와 6번 커버가 양옆으로 조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35mm로 정확하게 규격 치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커버에서 5번 커버와 6번 커버의 치수도 35mm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1번 본체에 7번 가이드 부시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이드 부시가 이거 위아래로 빼면 본체와 가이드 부시 치수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인데요. 18mm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8mm가 나왔는데 본체를 그릴 때도 그렇고 가이드 부시를 그릴 때도 여기서 여기까지의 치수가 18mm가 맞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을 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세로 만들기 열어서 원점에서 XY 평면에 스케치를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치수를 이제 보면요. 자, 여기 가로가 84, 자, 세로 치수는 여기 나오죠. 우측에서 본 이 우측면도의 치수가 반틈이 40이기 때문에 전체가 84입니다. 그럼 가로 세로 84가 되겠네요. 자, 마우스 오른쪽으로 2점 직사각형으로 여기서 치수의 84와 84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높이를 보면 자, 높이가 8mm가 나옵니다. 그래서 돌출로 8mm를 돌출을 합니다. 자, 8mm 돌출을 하고요. 이쪽에 보면 라운드가 있는데요. 라운드 치수를 재보면 라운드가 7mm고요. 여기 지름 치수는 이 부분에 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필렛으로 F를 눌러서 필렛 값을 클릭해서 7mm를 선택을 해줍니다. 7 엔터를 치겠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라운드를 주고 이쪽 면을 선택을 해서 이쪽 면을 잡고 스케치를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라운드 7mm 준 곳에 자, 여기 원이 있으면 이쪽 부분이 7mm인 중심점입니다. 이 점을 점으로써 클릭을 해줍니다. 점을 클릭해서 네 군데를 찍어줍니다. 자, 만약 이 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자, 도구의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가서 스케치에 스케치 작성 시 부품 원점 자동 투영 요것을 체크를 해주면 그 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구멍 H를 눌러서 시프트를 없음을 만들어 주고요. 구멍에 시프트 없음 전체 관통을 눌러서 여기 6.6을 선택을 해줍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6.6이 4개가 뚫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치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아주면 56이 자로 재면 나옵니다. 자,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91인데요. 원통에 56을 높이 91mm만큼 돌출을 시키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쪽 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S 스케치를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을 클릭해서 지름이 56mm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이기 때문에 뒤로 치수를 42mm와 42mm 가운데로 구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돌출 1호 91mm를 확인을 눌러줍니다. 다음 또 위쪽 면도 동일하게 스케치를 잡고 들어가서 제일 바깥의 면이 32이고요. 자, 여기 11mm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재야 됩니다. 본체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치수를 재야 됩니다. 원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중심점 원을 클릭해서 이 치수는 32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 돌출 1호 11mm만큼만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제일 바닥에서 높이까지가 110mm가 나오는데요. 저희도 여기 검사의 탭에 들어가서 측정을 눌러서 윗면을 한번 클릭을 하고요.
반대편을 돌려서 바닥면을 클릭하면 여기 110mm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3D 모형을 가서 제일 바깥을 가볼까요? 자, 자로 재서 지금 여기와 여기를 자로 재면 54mm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자로 재보면 여기가 54mm가 나오고요. 77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마우스를 대면은 여기 평면을 가보겠습니다. 평면에서 두 평면 사이 중간 평면을 클릭을 해서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쪽 면과 이쪽 면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작업평면 1번에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평면을 잡았기 때문에 클릭을 하고 스케치를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 평면이죠. 전 가운데에 들어간 스케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7번으로 단면을 하고요. 단면을 하고 나서 절단 모서리 투영을 눌러줍니다. 원의 중심이 자로 재면 바닥에서 50m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을 그립니다. 지름이 54mm고요. 저희가 아까 치수를 쟀던 54mm고 바닥에서 여기까지 50mm가 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이 원을 그려놓고 돌출로 좌우 대칭을 저희가 77mm였죠? 좌우로 77mm를 확인을 눌러줍니다. 돌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작업평면 1번은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가시상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안쪽에 이제 구멍을 파줄 건데요. 여기 보면 지금 이쪽에 작은 구멍이 파져 있고요. 그 위에 베어링이 들어가는 구멍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을 자로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로 재면 27mm가 나옵니다. 이쪽 면을 클릭을 해서 S 스케치를 잡고 들어갑니다. 자, 원으로 지름이 D를 눌러서 27mm가 나오고요. 27mm는 관통을 해줍니다. 자, 돌출로 반대편을 차지팝으로 빼주고요. 77mm 이상 나가면 되겠죠. 자, 확인을 눌러서 이쪽에 관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 면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S를 스케치를 잡고 들어가서 자, 아까 전에 이쪽이 베어링이 들어가는 곳이라 했죠. 저희가 6003 베어링을 쓰는데요. 큰 지름이 35mm입니다. 여기 큰 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지 D가 35mm가 되고요. R 값이 0.3mm 라운드를 줍니다. 자, 이 규격이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쪽에 이 치수가 35mm가 나오고요. 치수를 재면 자, 여기서까지는 13mm가 나옵니다. 그래서 돌출로 반대편으로 차지팝 13mm를 빼줍니다. 빼주고 이쪽 안쪽에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에 필렛 값 F를 눌러서 0.3mm가 나왔나요? 0.3mm를 확인으로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치수를 재면 똑같이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13mm가 나오고요. 이쪽을 클릭해서 스케치를 잡고 들어가서 원을 35mm가 나오고 돌출로 반대편에 차지팝으로 13mm를 빼줍니다. 마찬가지로 F 필렛을 눌러서 0.3mm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이번에 이 부분을 한번 봐볼까요? 제일 위쪽 면에 클릭을 하고 스케치를 잡고 들어갑니다. 자, 이쪽 면에 지름이 18mm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원을 누른 상태에서 18mm를 눌러서 돌출로 반대편 차지팝으로 적정한 깊이만큼 확인으로 빼주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 빼줬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라운드를 한번 줘볼까요? 여기 라운드는 반지름으로 치수를 재면 이쪽 부분도 R7이 나옵니다. 필렛을 눌러서 F를 눌러서 이쪽에서 7mm를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7mm로 라운드를 이렇게 주고요. 자, 안쪽 부분을 한번 파줄까요? 안쪽 부분을 파줄 건데 이 치수를 재면 안쪽 지름이 46이고 46의 원이 높이 94mm까지 여기까지가 94mm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작업평면 1번이 가운데를 잡았는 거기 때문에 작업평면 1번을 클릭을 해서 S 스케치를 잡고 들어갔습니다. F7번으로 단면을 해주면 아까 전에 8mm 원을 이렇게 돌출을 했는 것이 보이죠? 자, 여기서 똑같이 잡아 보겠습니다. 절단을 했기 때문에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해주고요. 원을 중심으로 직사각형을 바닥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치수를 주겠습니다. 높이가 94mm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46이기 때문에 반틈이 23mm 정도만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23mm 이렇게 주고요. 약간 오른쪽을 밀어서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와 중심까지는 0mm로 구속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라운드, 이 부분에 라운드가 있죠. 이 부분에 라운드는 3mm 같은데 지금 먼저 주겠습니다. 목깎이로 여기와 여기를 3mm를 엔터를 치수를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회전 R을 눌러서 프로파일 선택이 됐고 축을 이쪽 축을 누릅니다. 그래서 여기 차집합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멍이 생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탭 구멍을 내줄 건데요. 자, 왼쪽부터 보면 탭은 치수를 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3mm가 나오고요. 탭의 깊이가 여기서부터까지 잽니다. 탭의 깊이가 8mm고 탭의 지름이 3mm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위아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네 군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치1의 치수를 재보면 44mm가 나오죠. 그래서 자, 먼저 하나를 선택을 해서 S 스케치를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점을 하나 찍어주고요. 치수 D를 눌러서 여기와 여기를 44의 반틈, 44 나누기 2를 이렇게 22를 가고요. 여기와 여기를 0mm로 구속을 줍니다. 여기가 H를 눌러가지고 지금 탭 구멍이기 때문에 세 번째 탭 구멍을 누르고 여기에 스레드 유형에서 ISO 메트릭 치수는 3mm를 주고요. 종료를 거리를 눌러서 나사는 8mm, 그 다음에 전체 깊이는 11mm. 탭에서 탭의 깊이가 나사가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mm라고 하면 나사의 끝까지는 한 3mm 정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깊이는 11mm가 되고 나사의 깊이는 8mm가 되겠죠. 구멍에서 스레드, 시트 없음, ISO 메트릭에 3mm 거리값을 주고요. 드릴 플랫이 아닌 드릴 날끝 각도가 118도에 전체 길이 11에 나사의 깊이 8mm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사가 뚫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여기 원형 패턴을 눌러서 동일한 나사를 네 군데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피처를 이쪽을 하나 선택을 하고 회전 쪽을 눌러서 원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배치를 4개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구멍 2번으로 나사를 뚫은 것을 원형 패턴으로 4군데로 이렇게 복사를 해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뚫어도 되고요. 이쪽의 것을 반대편으로 대칭 복사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미러가 보이는데요. 미러를 선택을 하고 피처는 저희가 구멍 2번과 원형 패턴 1번 이 두 가지 선택하고 미러 평면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잡아놓은 작업평면 1번 가운데 면이 되겠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면은 반대편에도 이렇게 뚫려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위쪽 면에도 잡고 선택을 한 상태에서 S 스케치를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피치 원지름이 25가 되고 탭이 3mm, 탭이 3mm 짜리가 깊이가 5mm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전에 본 것처럼 탭의 깊이가 8mm면은 여기서 끝까지가 한 3mm 정도를 더 해주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m면 탭의 끝까지는 한 2mm 정도만 더 해주면 됩니다. 이쪽에 동일하게 점을 클릭해서 점을 하나 찍어주고요. D를 눌러서 가로는 0mm, 자, 세로는 저희가 25의 반, 25 나누기 2를 하겠습니다. 12.5가 되고요. H를 눌러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5mm와 2mm를 더한 7mm 이거 두 가지만 바꿔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탭의 깊이 5mm 짜리인 탭이 3mm의 깊이가 5mm 짜리인 나사 구멍이 뚫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형 패턴을 눌러서 피처를 선택을 하고 회전축을 선택을 해서 배치를 네 군데를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모델링은 거의 끝이 났고 못따기와 라운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못따기를 선택을 해서 지금 부시가 들어가는 부분과 양쪽 옆에 커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잘 끼워져 들어가게 못하기 1mm 정도만 확인을 해서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목깎이를 눌러서 자, 이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3mm를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자, 이 부분 자, 전체적으로 3mm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돌려놓고 지금 여기를 등각도로 보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현재 뷰를 현부로 뷰에 맞춤 이렇게 눌러서 등각도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F6번을 누르면 그렇게 잡은 곳을 홈뷰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와이어프레임으로 이렇게 보면 정면도로 놓고 자, 이렇게 하면 1번의 모델링을 모두 다 했습니다. IPT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자, 이렇게 1번 부품의 3D 모델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